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일까? 과연 그럴까? NHK 다큐멘터리 속 한 장면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오른다. 화면 속 한 일본 기성세대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한국은 단지 우리를 흉내낼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내 이어진 젊은 세대들의 인터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일본은 이제 너무 느리고 정체되어 있어요. 혁신도 없고 젊은 세대의 기회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나는 도쿄에서 일하는 42세 IT 기업 부장 다나카 아키라다. 일본 사회가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느끼며 살고 있다. 어릴 적 내가 기억하는 일본은 세계의 중심이었다. 소니, 닛산, 닌텐도 같은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고 기술력과 장인 정신은 일본인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변화하지 못한 일본은 점점 세계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40대와 50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것이다. 내가 다니는 회사만 해도 팩스를 주고받고 모든 문서는 도장을 찍어야만 유효하다. 해외에서는 이메일로 간단히 계약을 주고받는 일이 일상인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환해야 끝난다.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은 답답함을 넘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마저 준다. 그뿐만이 아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늘 고위직들만의 몫이다. 젊은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실행되기까지는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다. 상사들은 새로운 시도를 괜한 일이라며 반대하기 일수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혁신이 가능할까? 젊은 MZ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좌절감을 겪고 있다. 그들은 일본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었던 시절을 경험한 적이 없다.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경제 침체기를 겪으며 자라났고 점점 쇠퇴해가는 나라를 지켜보며 성장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어렵게 대기업에 들어가도 승진은 상사의 은퇴를 기다려야 가능한 일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본 사회 분위기는 MZ세대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깊게 박혀있는 사회에서 새로운 시도는 꿈같은 일일 뿐이다. 반면 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한때는 일본보다 작고 덜 발전된 나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빠른 기술 발전과 도전 정신으로 대표된다. 스타트업은 몇 달 만에 프로토타입을 출시하고 시장에서 바로 테스트하며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다. 일본에서는 몇 년이 걸릴 일이 한국에서는 몇 달 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또한 한국은 젊은 세대가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다. K-드라마, K-팝뿐만 아니라 IT와 스타트업까지 젊은 세대의 도전이 중심이 된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기성세대가 중심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한국은 MZ세대들에게 단순한 동경의 대상이 아닌 가능성과 활력을 상징하는 나라가 되었다. 며칠 전 우리 회사는 신제품 개발 회의를 열었다. 우리는 디지털 서비스를 새롭게 기획하고 있었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회의 중 한 팀원이 제안했다. 다나카 부장님, 한국에 가서 아이디어를 수집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쪽이 디지털 서비스에서는 한 발 앞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안을 듣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한국이라는 나라, 직접 가서 보고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회사는 나와 2명의 팀원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목적은 단순했다. 한국에서 최신 디지털 서비스와 IT 트렌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비행기 티켓을 받은 날 밤, 나는 NHK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서울의 화려한 거리와 빠르게 움직이던 젊은 세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곳은 과연 우리가 동경하는 미래일까? 아니면 단지 환상일까? 그 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는 이제 한국으로 떠난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나는 한국의 차별화를 느꼈다.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였다. 모든 안내가 명확하고 효율적이었다. 입국 심사 절차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다. 여권 스캔, 지문 인식, 얼굴 인식을 거쳐 문이 열리기까지 단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직원들 없이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간소화된 시스템이라니 마치 미래의 도시 같은 느낌을 주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를 둘러볼 때 한 직원이 다가왔다. 공항 앱을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는 친절하게 QR코드를 가리켰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자 공항 앱이 설치되었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내 항공편 정보는 물론이고 공항의 식당 메뉴, 면세점 위치, 교통정보까지 손끝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구매했다. 무인 발권기는 일본어까지 지원했으며 사용법은 매우 간단했다. 카드를 선택하고 금액을 충전하자 기계에서 카드가 나왔고 동시에 내 스마트폰에 결제 확인 알림이 떴다.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디지털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다. 열차 내부는 또 한 번 나를 놀라게 했다. 좌석마다 설치된 USB 충전 포트와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었다. 승객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고 열차는 조용히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압도적이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고층 빌딩,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광고판은 마치 내가 미래 도시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도심에서의 첫 경험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특히 교통카드의 효율성은 놀라웠다. 한 장의 교통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환승도 자동으로 처리되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탈 때 추가 요금은 환승거리만큼만 계산되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교통카드에 내장된 RFID 기술과 중앙에서 이를 통합 관리하는 티머니 플랫폼이다. 교통카드는 RFID 칩과 안테나를 내장해 있어 카드 단말기와 근거리 무선 통신을 한다. 이 기술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각기 다른 교통수단의 요금 체계를 중앙 서버에서 통합 관리에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버스에서 카드를 찍고 내릴 때, 택시에서 결제할 때, 그리고 지하철에서 개찰구를 통과할 때 모든 결제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기록된다. 이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 최적의 요금을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택시로 갈아탈 경우 별도의 택시비를 부과하는 대신 기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도 교통카드가 사용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여러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는 스우카나 PASMO 같은 교통카드가 도쿄 내에서만 유효하며 지역별로 다른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해 오사카로 가려면 ICOCA 카드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버스와 택시는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승 할인 같은 혜택은 거의 없다. 택시 결제도 마찬가지다. 일본 택시는 대부분 현금 결제를 선호하며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차량은 제한적이다. 반면 한국은 모든 택시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다. 이 차이는 교통수단의 연결성에서 크게 드러난다. 한국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모든 이동이 간편하게 처리되지만 일본은 여전히 교통수단 간 분리된 결제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의 첫 일정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회사의 로비에 들어서자 젊고 활기찬 직원들이 미소로 우리를 맞았다. 그곳의 분위기는 일본 회사와는 전혀 달랐다. 회의실에는 자유롭게 배치된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고 직원들은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팀의 프로젝트 담당자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저희의 목표는 사용자가 느끼는 교통 불편을 디지털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현재 베타 테스트 중입니다. 그들의 실행 속도에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일본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데만도 몇 달이 걸릴 것이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단순하고 명확했다.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제안하는 앱이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빠르게 시장에 출시해 사용자의 반응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갔다. 미팅이 끝난 후 우리는 서울의 유명한 삼겹살집을 방문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다양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직원들은 능숙하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한국의 식문화는 일본과는 달랐다. 특히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는 점은 정말 놀라웠다. 다양한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달라고 요청해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다. 나는 이 점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일본에서는 작은 반찬 하나를 추가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식당에서 반찬을 추가로 주문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많다. 이 점은 한국의 식문화가 가진 장점 중 하나였다. 나는 함께 온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건 정말 일본이 배워야 할 문화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느껴져요.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추가 반찬을 마음껏 요청할 수 있다는 건 식사 자체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삼겹살집에서 나와 거리로 나섰다.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다. 길을 걷는 혼자 있는 여성들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여기는 정말 안전한 곳이구나.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은 기술과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나라였다. 출장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일정에 따라 여러 한국 기업과 기관을 방문하며 보고서를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계획대로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야 했지만 출장 3일째 오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우리는 명동을 방문해 거리의 분위기와 상권 분석을 하기로 했다. 명동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거나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잠시 팀원들과 떨어져 혼자 거리를 걸으며 상점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걷던 중 발이 책상 모서리에 찌운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작은 사고로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심해졌고 무릎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함께 있던 팀원들은 나를 걱정하며 말했다. 부장님,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곧바로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 일본으로 돌아가서 진료받아도 늦지 않아. 그러나 한국인 가이드로 함께했던 박지훈 씨는 단호했다. 다나카 부장님, 한국에서는 이런 일은 금방 해결됩니다. 걱정 마세요. 분 안에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명동 근처의 한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최신식 설비로 가득했고 접수부터 진료까지의 과정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의사가 내 상태를 점검했다. 이건 단순 타박상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기는 오늘 안으로 많이 가라앉을 겁니다. 간단한 치료와 약 처방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이었다. 병원을 나설 때쯤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진료와 약 처방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했던 것이다. 일본이었다면 이 정도의 간단한 진료라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텐데 한국의 의료비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합리적이었다. 병원을 나오면서 나는 지훈 씨에게 물었다. 한국 병원은 항상 이렇게 빨리 끝나나요? 비용도 이렇게 저렴한 건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간단한 진료는 대부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덕분이죠. 나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출장 막바지,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직접 체험하기로 했다. 이동 중에 함께한 팀원 중 한 명인 스즈키가 무심코 말했다. 부장님, 한국은 진짜 QR코드 활용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QR코드만 찍으면 다 되잖아요. 교통카드 충전도 QR코드로 가능하고 심지어 식당 결제까지 QR코드 하나로 끝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의 말에 나는 갑자기 머릿속에 불이 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스즈키, 바로 그거야. QR코드 활용.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우리 회사가 개발 중인 서비스에 QR코드 결제 기능을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 고객이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QR코드 하나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이걸 적용하면 사용자의 편의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야. 다른 팀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특히 요즘 QR코드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나는 메모장을 꺼내 QR코드 관련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이 작은 대화에서 얻은 깨달음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 영감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데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 출장 막바지,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한 공유 오피스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곳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입주한 곳으로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공유 오피스 내부를 둘러보던 중 팀원 중 한 명인 스즈키가 무심코 말했다. 부장님, 여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커피 머신부터 프린터, 심지어 조명까지 다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앱 하나로 연결돼 있다니 정말 편리하네요. 나는 그의 말에 멈춰 섰다. 또 한 번 QR코드 이야기에서 떠올랐던 것처럼 머릿속에서 무언가 스치는 기분이 들었다. 스즈키, 잠깐만. 지금 내가 말한 거 바로 그거야. 연결성과 편리성. 스즈키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뭐가요? 우리 회사가 개발하려는 서비스에 바로 이걸 적용하면 어떨까?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지.
앱 하나만 있으면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사무실, 차량, 심지어 개인 일정까지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사람들이 따로 여러 가지 앱이나 기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제어할 수 있게 말이야. 팀원들이 흥미롭게 내 말을 듣기 시작했다. 다른 팀원인 야마다도 덧붙였다. 그럼 우리 제품의 IoT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해야겠네요. 다양한 기기를 연결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이 공유 오피스에서 본 것처럼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려면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걸 넘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해. 가정, 사무실, 차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생각해 보자고. 스즈키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부장님, 그거 정말 좋은데요.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 흐름에 맞는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작은 대화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 같았다. 한국에서 느꼈던 편리함과 연결성을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일본의 소비자 생활에 맞게 재구성할 방법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좋아. 이 아이디어를 일본으로 돌아가면 바로 구체화해 보자. 사람들의 일상을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먼저 선보일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혁신이 될 거야. QR코드와 IoT 통합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번 한국 출장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었다. 한국이 기술을 통해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간소화하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미팅 후 삼겹살 전문점을 다시 찾았다. 분위기는 여전히 활기찼고 직원들은 테이블을 돌며 고기를 능숙하게 구워주고 있었다. 한참 식사를 즐기던 중 한국인 동료가 내 접시에 고기를 직접 올려주었다. 순간 나는 약간 당황했다. 일본에서는 이런 행동이 흔하지 않다. 음식은 각자가 자신의 접시에 덜어먹는 것이 기본 예절이다. 나는 얼떨결에 말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먹겠습니다. 내 반응에 한국인 동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식사가 끝난 후 나는 그 동료와 따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삼겹살 문화를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서로 챙겨주는 것이 친밀함의 표시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랬군요. 아까 제 반응이 조금 무례했을 수도 있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죠. 그의 말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배려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따뜻함이 있었다. 출장 마지막 날, 나는 서울역 앞에 잠시 멈춰 서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효율적이면서도 활기차 보였다. 공항에서 시작된 놀라움, 병원에서의 신속한 서비스, 그리고 삼겹살 집에서 경험한 따뜻한 배려까지.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경험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생각했다. 한국은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다. 이 경험을 통해 일본의 아날로그 사회와 정체된 문화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도 한국처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스템을 바꾼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나는 새롭게 채운 보고서를 들고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이 출장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업무적인 의미를 넘어 내게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회사로 복귀했다. 비행기에서 내내 정리한 두 가지 아이디어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는 QR코드를 활용한 간단하고 직관적인 결제 및 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는 IoT를 기반으로 한 통합 플랫폼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나는 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QR코드는 고객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가장 쉬운 다리가 될 겁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결제를 넘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QR코드를 통해 구매 이력을 파악하고 고객의 선호도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추천 상품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QR코드 아이디어의 핵심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연결성이다. 기존의 QR코드 결제 시스템은 단순히 상품 결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확장해 QR코드가 단순히 결제가 아니라 사용자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도록 설계했다. 우선 QR코드 스캔 속도를 초당 1000회 이상 처리가 가능한 서버 환경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사용자가 동시 접속해도 지연 없이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다. 또한 QR코드에는 단순한 상품 정보 외에도 개인 맞춤형 데이터를 삽입해 고객이 스캔한 순간 사용자의 구매 이력과 연동해 최적화된 상품 추천과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단순히 결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구매 내역을 기반으로 관련 상품을 추천하거나 포인트 적립 상황을 즉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맞춤형 정보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초기 테스트 결과 기존의 단순 QR코드 결제 시스템에 비해 사용자 참여율이 35%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QR코드가 단순히 결제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 경험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겁니다. 나는 자신감 있게 회의에서 말했다. IoT 통합 플랫폼 아이디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미래지향적 프로젝트였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제품 간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와 환경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험을 목표로 했다. 우리가 구상한 IoT 플랫폼은 스마트홈, 차량, 사무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스마트폰 앱에서 출근 모드를 누르면 집 안의 조명과 난방이 자동으로 꺼지고 동시에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오늘의 일정에 맞는 경로를 설정한다. 사용자가 사무실에 도착하면 책상 위에 배치된 IoT 기기가 자동으로 켜져 필요한 자료를 클라우드에서 불러온다. 이 시스템은 LoRa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최대 15km 범위 안에서 낮은 전력으로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뿐만 아니라 교외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엣지 컴퓨팅을 활용해 데이터 처리를 클라우드가 아닌 각 기기에서 분산 처리함으로써 응답 시간을 20% 단축시켰다. 통합 플랫폼이 성공하면 사용자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모든 환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앱과 기기를 번갈아 사용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진정한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테스트 단계에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놀라웠다. 스마트홈과 차량을 통합한 사용자 시나리오에서 작업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되었고 에너지 소비량도 8% 감소했다. 이런 효율성은 단순히 기술적 편리함을 넘어서 사용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임을 보여주었다. 몇 주 후 QR코드를 활용한 간단한 서비스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회사의 주요 서비스를 연결하고 간단히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프로토타입은 고객 대상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버전을 개발하기로 했다. IoT 통합 플랫폼은 더 큰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가전, 차량 제조사와의 협력을 모색하며 이를 실현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는 프로젝트 팀과 함께 회의를 마치며 확신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단순히 기술적 충격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 중심의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해준 계기였다. 한국의 기술은 그 자체로 놀라웠지만 그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을 더 가깝게 연결하고 생활을 간소화하며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인상적이었다. 며칠 전 나는 QR코드 프로젝트의 초기 성과를 보고하며 생각했다. 한국에서는 작은 기술이라도 사람들의 일상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일본만의 방식으로, 하지만 더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몇 달 뒤 나는 다시 한국으로 출장 갈 기회를 얻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일상 속 더 깊은 면모를 체험해보고 싶었다.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라 나의 시야를 넓히고 성장하게 만든 특별한 나라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가 일본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일본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했고 그것이 언젠가 더 큰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